세실이 루시를 구해내고자 한 사격에는 그리 품이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선조들이 물려준 것보다는 품이 있는 곳이었다. 성공한 지방 법률가였던 아버지는 그 지역이 개발될 때 초기 목적으로 윈디 코너를 지었다가 스스로의 창조물을 몹시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살기로 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파른 남쪽 경사면 윗자락에 집들이 들어섰고 그 뒤편 솔숲에도 북쪽의 백악층 구릉지에도 집들이 계속 지어졌다. 이런 집들은 대부분 윈디 코너보다 규모가 컸고 집 주인들도 인근 주민이 아니라 런던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허니처치가를 토착 귀족의 후손쯤으로 여겼다. 그는 이런 일에 기겁했지만 그의 아내는 이 일을 자부심도 수치심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커다란 행운이 될 거예요. 라는 게 그녀의 말이었다. 그녀는 열심히 다른 집을 방문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뻐하며 답방을 했다. 그녀가 자신들과 똑같은 출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친분이 두터워져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허니처치 씨는 가족들을 자기 역량이 허락하는 최고의 사교계에 뿌리박아 놓았다는데 만족하며 죽었다. 그것은 정직한 변호사라면 누구도 경멸하기 어려운 성취였다. 역량이 허락하는 최고의 사교계. 이주자들의 다수는 무미건조한 사람들이었고 루시는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뒤 그것을 더욱 뚜렷하게 느꼈다. 이제껏 그녀는 그들이 지닌 가치관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들의 너그러운 풍요로움, 폭발성 없는 종교, 종이 가방과 오렌지 껍질과 깨진 병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을 철두철미한 급진주의자로서 그녀는 전형적인 런던 교회 거주자들의 여법을 배웠다. 그녀가 생각하는 인생은 부유하고 유쾌하며 취미도 적도 공유하는 사람들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결혼하고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 바깥은 가난과 천박함의 세계로 런던 안개가 솔숲으로 들어오려고 길을 쓰는 듯 북쪽 언덕의 틈새를 통해 이 세계로 진입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평등이라는 것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햇빛 같은 것이었고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인생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사라졌다. 그녀의 인식은 확장되었다. 그녀는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란 없다는 것과 사회적 장벽이란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높이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다는 걸 느꼈다.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아펜니노 산맥에서 올리브를 키우는 농부의 밭으로 뛰어드는 일만큼이나 간단하다. 그러면 농부는 우리를 반겨 맞을 것이다. 그녀는 전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돌아왔다. 세실도 달라져서 돌아왔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그에게 관대함 대신 초조함을 키워주었다. 그는 이 지역의 사교계가 협소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대신 반발하는 쪽을 택했으며 그가 넓다고 생각하는 사교계로 대처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루시가 시의적절하게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드는 작은 예의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신성하게 만든다는 점과 루시 또한 그런 단점들을 똑똑히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경멸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는 더욱 중요한 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녀가 이 사교계에 어울릴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존재라면 그녀에게 어울릴 사교계는 이 세상에 없고 그녀를 만족시킬 것은 오직 개인적 관계뿐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반항적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이해하는 종류의 반항은 아니었다. 그녀의 반항은 더 넓은 삶의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와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반항이었다. 이탈리아는 그녀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재산을 안겨주었고 그것은 바로 그녀의 영혼이었다. 비브 목사의 조카딸인 13살 소녀 미니 비브와 함께 범블 퍼피를 한다. 유서 깊고 우아한 놀이인 범블 퍼피를 하려면 테니스 공을 하늘로 높이 쳐올려야 한다. 공들은 그물을 넘어가서 되튀어 오른다. 어떤 공은 허니처치 부인에게 맞았고 어떤 공들은 사라졌다. 말이 뒤죽박죽 엉켰지만 그것이 오히려 루시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했다. 그녀는 게임을 하면서 비브 목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군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아무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모두가 피곤하게만 굴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올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테레사 엘렌 여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엘렌 여사가 푸죽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들르느냐고 물었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답했더니 그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오기로 결정했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이에요. 비브 목사가 말했다. 나는 그 엘렌 자매라는 할머니들이 싫어요. 허니처치 부인이 소리쳤다. 늙고 멍청하다는 이유만으로 날마다 정말 좋네요 하고 비유를 맞춰줘야 하다니. 그 할머니들이 만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싫고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싫어요. 불쌍한 루시 공연히 가운데 끼어서 헛개비처럼 여의고 말았어요. 비브 목사는 그 헛개비가 팡팡 튀면서 테니스 코트 위에서 소리 지르는 걸 지켜보았다. 새실은 없었다. 그는 여기서 범블 퍼피를 한 적이 없었다. 만약 그 할머니들이 온다면 아니야 미니 세터는 안 돼. 세터는 겉가죽 일부를 꿰매지 않은 테니스 공이다. 그래서 하늘로 날아오르면 동그란 궤도를 이루어서 움직인다. 만약 그 할머니들이 온다면 해리경은 29일이 되기 전에 짐을 들어오게 할 테고 천장에 백색 도료를 칠한다는 항목을 지울 거예요. 그 할머니들은 그게 불안해서 싫대요. 대신 평범한 소모품 관련 조항을 넣겠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턴은 안 된다고 그랬지? 세턴으로 범블 퍼피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미니, 우리 어머니 말 듣지 마. 프레디가 끼었다. 세턴은 튀지를 않잖니. 세턴도 잘 튀어요. 안 튄다니까. 아름다운 하얀 악마보다도 잘 튄다고요. 조용히 해라. 허니처치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누나를 봐요. 세턴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항상 아름다운 하얀 악마만 들고서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 미니 가서 루시언이를 혼내줘. 라켓으로 정강이를 후려쳐버려. 정강이를 후려치라고. 루시가 쓰러졌다. 아름다운 하얀 악마가 손에서 굴러나왔다. 비브 목사가 공을 주어 들고서 말했다. 이 공의 본래 이름은 빅토리아 코롬보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프레디는 어린 여자들을 격분시키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고 얌전하던 미니는 1분도 지나지 않아 꽥꽥 소리 지르며 날뛰는 아이가 되었다. 세실은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지금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지만 다칠지는 모른다는 생각에 그걸 전해주러 나가지 않았다. 그는 겁쟁이는 아니었고 참아야 하는 고통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잘 참았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육체적 폭력은 싫어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엘렌 자매들께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군요. 비브 목사가 말했고 이번에는 프레디가 미니의 상처를 돌보던 루시를 번쩍 들어올렸다. 엘렌 자매라뇨? 프레디가 헐떡거리며 물었다. 시시빌라의 새 세입자들이야. 그건 그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프레디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두 사람은 함께 풀밭 위로 쓰러졌다. 유쾌함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무슨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야? 루시가 남동생의 머리를 무릎에 누이고 물었다. 앨런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 해리 경내 빌라의 세입자들 말이야. 말도 안 돼, 프레디. 너가 뭘 안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건 누나야. 방금 전에 해리 경을 봤는걸. 나를 보더니 어험, 허니처치군 하고 불렀다고. 프레디의 흉내 솜씨는 변변치 않았다. 어험, 드디어 구했구나.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세입자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잘 됐네요 그랬더니 내 등을 탁 쳤어. 맞아. 그게 엘렌 자매 아니야? 아니야. 앤더슨이라던가? 그 비슷한 이름이었어. 얘들아, 괜한 혼란 일으킬 거 없다. 허니처치 부인이 말했다. 루시야,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든 시시빌라 일은 신경을 쓰지 마라. 내 말은 틀림없어. 내 말이 너무 맞아서 도리어 그게 불안할 정도야. 괜한 혼란을 일으킨 건 프레디일 뿐이에요. 사람들 이름도 모르면서 세입자가 바뀌었대잖아요. 생각났어. 맞아. 에머슨이야. 해리경이 무슨 변덕이람? 나도 그 집 일에 괜히 신경 썼던 것 같아. 루시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뒤 그녀는 풀밭에 누워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루시에 대한 평가가 나날이 높아지는 비브 목사는 자신의 조카에게 대화 중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저렇게 하는 게 적절한 대처 방법이라고 속삭였다. 그러는 동안 새 세입자들의 이름을 들은 허니처치 부인은 자신의 예지력에 대한 숙고에서 깨어났다. 에머슨이라고 프레디? 어떤 에머슨가인지 아니? 그런 건 몰라요. 프레디는 민주주의의 신봉자였다. 루시처럼 또 대부분의 젊은이들처럼 그도 자연스럽게 평등 사상에 이끌렸고 에머슨가라고 해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은 그를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게 했다. 격에 맞는 사람일 거라고 믿는다. 그래, 루시. 루시는 다시 일어나 앉아 있었다. 네가 이 어미를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알아. 하지만 격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있는 걸 없는 척하는 것도 가식이야. 에머슨은 흔한 성이에요. 루시가 말했다. 그녀는 옆으로 눈길을 돌렸다. 산등성이에 앉은 그녀의 눈에는 소나무로 덮인 주변의 산등성이를 겹겹이 포개져 윌드숲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정원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런 전망은 더욱더 멋지게 펼쳐졌다. 프레디,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그저 그 사람들이 철학자 에머슨, 그러니까 그 골치 아픈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였어. 그러면 만족하겠니? 아, 그럼요. 어머니도 만족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실이랑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정교한 아이러니. 어머니나 우리 시골 사람들이 아주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 세실이랑 안다고? 루시가 소리쳤다. 제발 좀 조심해라 얘야. 루시,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요즘 너는 그런 버릇이 생겼더구나. 하지만 세실이... 세실이랑 잘 안 돼.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사람들이지 뭐냐. 어흠, 허니처치군. 지금 막 그 사람들한테 전보를 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루시는 견디기 힘들었다. 비브 목사도 그런 루시를 이해했다. 엘렌 자매를 내친 게 해리 오트웨이 경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참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에 자기 애인이 끼어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소리 지르는 것도 당연했다. 바이스 씨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아니, 놀라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데서 악의적인 즐거움을 누렸다. 목사는 이 모든 것을 알았기에 평소보다 더 온화한 얼굴로 허니처치 양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녀가 세실이 아는 에머슨 씨? 같은 사람일 리가 없어. 어떻게 하고 말했을 때도 목사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기회로 화제를 돌려서 루시가 평정을 되찾게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이렇게 화제를 돌렸다. 피렌체에서 만난 에머슨 씨네 말씀인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바이스 씨하고는 거리가 멀고도 멀죠. 허니처치양. 그 사람들은 참 특이했어요.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제비꽃이 가득 핀 산기슭이 있었어요. 에머슨 씨네는 거기서 제비꽃을 꺾어다가 엘렌 자매의 방에 있는 꽃병들을 가득 채웠어요. 엘렌 자매란 조금 전에 말한 그러니까 시시빌라에 들어오르다 실패한 그분들을 가리킵니다. 불쌍한 할머니들. 꽃을 보고 두 분이 얼마나 놀라고 또 기뻐했는지. 캐서린 엘렌 여사는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했답니다. 테레사는 꽃을 좋아해요. 이야기는 늘 그렇게 시작했죠. 방 안에 있는 꽃병이란 꽃병, 물병이란 물병마다 파란색 제비꽃이 가득했고 이야기는 언제나 신사답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참 어렵네요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피렌체의 에머슨 부자만 생각하면 제비꽃이 떠오른답니다. 이번에는 피아스코가 누나를 골탕 먹였네. 프레디가 누나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다. 그녀는 평정을 되찾을 수가 없었다. 비브 목사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전에 꺼낸 새로운 화제를 계속 이어나갔다. 에머슨 씨네는 아버지하고 아들이었는데요. 아들은 괜찮은 친구였죠. 훌륭한 젊은이인지는 몰라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생각하는 게 좀 어렸어요. 염세주의 같은데 쌓여 있었거든요. 우리를 즐겁게 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아주 감정이 풍부했어요. 자기 부인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부인을 죽였다고요? 허니처치 부인이 말했다. 루시 어디 가니? 펌블퍼피를 계속하지 않고. 정말 그 베르톨리니 펜션은 괴이한 곳이군요. 부인을 죽인 사람이 둘이나 있었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샬럿은 뭐하러 그런 곳을 고른 건지 모르겠네요. 조만간 샬럿을 여기로 한번 불러야겠어요. 비브 목사는 또 누가 부인을 죽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허니처치 부인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인은 흥분했다. 그리고 그곳의 여행객들 가운데 똑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름이 뭐였더라?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녀는 이름을 생각하려고 무릎을 톡톡 두드렸다. 세커리 소설의 등장인물이랑 같았는데 그녀는 차분하게 이 말을 쳤다. 루시는 동생에게 세실이 안에 있냐고 물었다. 가지마. 동생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다. 가야 돼. 바보같이 굴지 마. 너는 놀 때 너무 무리하는 경향이 있어. 그녀가 사람들 곁을 떠날 때 맞아 해리스 하는 어머니의 외침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흔들었다. 루시는 자신의 거짓말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무의미한 거짓말이었지만 그녀는 몹시 불안해졌고 세실의 친구라는 에머슨 시네가 자꾸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두 여행객처럼 생각되었다. 지금까지 진실은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더욱 철저하게 진실해질 것인가. 물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서둘러 정원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얼굴은 아직도 수치심에 붉게 달아 있었다. 세실, 안녕 루시? 그가 흡연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했다.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떠들썩한 소리를 다 들었지만 여기가 더 재미있었거든요. 이런 나조차도
희극의 여신에게 바칠 승리는 얻었어요. 조지 메러디스 말이 옳아요. 희극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실이 존재하는 이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나조차도 저 한심한 시시빌라의 세입자를 찾았어요. 화내지 말아요. 화내지 마요. 이야기를 다 들으면 나를 용서할 거예요. 표정을 환히 밝힌 그는 아주 매력적이었고 그 모습은 그녀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프레디가 말했어요. 세실 정말 나빠요. 그렇다고 당신을 용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애쓴 게 다 헛수고가 되었잖아요. 어쨌거나 엘렌 할머니들이 조금 피곤하기는 하니까 아무래도 당신 친구들이 낫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놀리면 안 돼요. 내 친구라고요? 자꾸 재미있어지는군요. 이리 와봐요. 내가 이 바람직한 세입자들을 어디서 만났는지 알아요? 내셔널 갤러리에서였어요. 지난주에 어머니를 뵈러 런던에 갔던 길에 들렀어요. 사람을 만나기에는 좀 특이한 장소로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움브리아 전시실에서 만났죠.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루카 시뇨렐라 작품에 찬사를 바치고 있더군요. 물론 어설픈 찬사였지만 어쨌거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법 재미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이탈리아에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세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그 사람들이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거기 살았고 아들은 주말에 와서 지내는 식으로요. 듣고 보니 이거야말로 해리경을 혼내줄 기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소와 런던의 신원 조회처를 알아뒀고 확인해 보니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서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세실,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제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 같아요. 뭐가 안 된다는 말인가요? 속물을 혼내주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노인은 마을에 좋은 일을 할 거예요. 해리경도 모자라서 거기에 영락한 귀부인들까지 더해지면 너무 암담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따끔한 가르침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루시.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계층은 서로 섞여야 돼요. 당신도 곧 내 생각에 동의할 거예요. 서로 간에 결혼도 하고 뭐든 같이 해야 해요. 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그 말뜻을 몰라요. 당신은 몰라요. 그녀의 얼굴은 예술적이지 못했다. 까탈 떠는 계집의 얼굴일 뿐이었다. 안 돼요, 세실. 당신 잘못이에요. 그것도 큰 잘못이에요. 엘렌 자매를 부르기로 한 내 계획을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망쳐놓는 거죠? 나만 바보가 되잖아요. 해리경을 혼내준다고요? 하지만 내가 가운데서 희생된다는 생각은 왜 못하죠? 당신에게 정말 실망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나갔다. 성미하고는 그는 눈썹을 축혀세우며 생각했다. 아니, 그건 성미보다 더 저급한 것. 바로 속물근성이었다. 만약 세실이 엘렌 자매의 자리에 다른 훌륭한 친구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다면 루시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실은 이 세입자들에게 교육적 가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냥 두고 보면 되고 과묵한 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희극과 진실의 여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을 윈디 코너에 데리고 올 것이다.